지금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27일 나스닥이 2.4%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 가까이 빠졌고 S&P 500은 조정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이 저점이다, 역발상 투자로 기회를 잡아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이 기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기회로 바꾼다는 건 단순히 폭락장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역발상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인데 그 타이밍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장에서 진짜 살아남는 역발상 전략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배 직장인 김 과장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나스닥 ETF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계좌를 열어보니 마이너스 12%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고금리 그대로고 주식은 계속 빠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주변에서 지금이 저점이니까 물타기 해라, 역발상 투자로 수익 낼 때다 라는 말을 듣고 김 과장은 고민합니다. 지금 추가로 사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김 과장 같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 무조건 기회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나스닥은 2.4% 급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주들이 공반 하락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고 연초 이후 누적 낙폭은 15%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조정장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습니다. 2월 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61%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꺾인 겁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재돌파했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빅테크 법률 리스크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술주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가보면 지금이 저점이다, 물타기 타이밍이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정말 그 타이밍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건 단순히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냉정하게 가치를 판단하고 싸게 살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핵심은 진짜 바닥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섰습니다. 빅스가 30 이상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빅스가 급등할 때가 단기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빅스가 30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빅스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에는 60을 넘었습니다. 지금 빅스가 30이라는 건 불안하다는 신호이지 지금 바로 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공포지수 급등, 역발상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빅스가 급등하는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추가 하락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하락의 원인이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입니다. 일시적 하락은 단기 악재로 인한 급락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실적 쇼크, 돌발 사건, 기술적 조정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엔 원인이 해소되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구조적 하락은 경기 사이클, 금리 추세, 정책 변화처럼 장기 변수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이건 몇 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심지어 12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 기대 후퇴, 인플레이션 재부각,
지점합 리스크.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조정 신호가 강합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나스닥이 15% 빠졌다고 해도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비싼 구간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PER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많이 빠졌다와 싸다는 다릅니다. 100에서 85로 떨어진 건 15% 하락이지만 역사적 평균이 60이라면 아직 40% 이상 비싼 겁니다. 셋째, 시장 심리가 아직 항복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닥은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주식은 이제 안 돼 라고 말할 때 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저점 기회, 물타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진짜 타이밍은 모두가 절망할 때지 모두가 기회다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잘못 판단하는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숫자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희망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손실이 난 투자자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정보만 찾습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권고는 무시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다들 물타기 한다는 말을 보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21년 고점에서도 다들 더 오른다고 했습니다. 군중은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삽니다. 역발상 투자는 이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냉정하게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월급이 고정 수입인 분들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대신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예를 들어 투자 가능 금액을 5등분해서 5개월에 걸쳐 나눠 사는 겁니다. 이러면 추가 하락해도 손단가를 낮출 기회가 남고 저점을 맞추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현금 비중입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최소 3,040% 현금을 남겨두세요. 추가 하락 시 기회를 잡을 여력이자 심리적 안전판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현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지금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생활비와 사업자금에 영향을 줄 정도면 비중을 줄이세요.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은퇴 준비자 50대 이상이라면 공격적 전략은 위험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주나 채권 같은 안정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나스닥 같은 성장주는 1020%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환율을 체크하세요. 달러가 강세면 한 차익이 손실을 일부 커버할 수 있지만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 이중 손실입니다. 환해지 상품을 일부 섞거나 환율 변동성을 감안해서 비중을 조절하세요. 초보 투자자, 지금은 공구 구간입니다. 무리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소액으로 시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관찰하세요. 진짜 바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인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점검하세요. 지금 계좌의 현금이 10% 미만이라면 위험합니다. 추가 하락 시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목표는 최소 30%입니다. 수익 난 종목이 있다면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둘째, 빅스 지수를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세요. 빅스가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단기 저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스가 20 아래로 내려오면 변동성이 진정된 겁니다. 투자 타이밍에 참고 지표로 쓰세요. 셋째,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나스닥이 5% 더 빠질 때마다 10%씩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짜세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5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 절대 금지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변동성이 클 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나스닥이 10% 빠지면 30% 손실입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하세요.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위험합니다. 계좌가 민업 20%, 많음 30%로 가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라인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진짜 바닥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 현금을 확보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하세요. 분할 매수, 손절 라인. 이런 원칙들이 당신을 지킵니다. 셋,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세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준비하세요. 경제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폭락장. 이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